안녕하십니까. 제이머센터입니다. 제이머센터는 밑에 보시는 자막 지저스의 J, 아가페의 A, 무브먼트의 M과 ER을 합한 제이머, 예수사랑, 운동가라는 뜻의 제이머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올바른 신앙인, 종교인이 아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할 수 있는 제이머, 그리스도 군사를 훈련시키고 양성하여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초교파 기관입니다. 제이머 센터에서 제이머 신학 언론을 바탕으로 신앙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이머 신학 언론은 제가 쓴 책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탁 대리자라는 뜻이죠. 제사장직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모두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그것을 제이머 삼중직이라 하고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이머 삼중직입니다. 교리는 신학은 교회는 역사 속 삶의 현장에서 그 구성원들과 함께 울고 웃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독교가 올바로 세워지고 신학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제이머 신학 언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위에 하늘색 자막 제이머 천하경영신학, 제이머 정치신학, 제이머 경제신학, 제이머 환경신학, 제이머 국가경영신학, 제이머 국제경영신학 등의 신학적인 누적도 함께 시켜가기를 권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제이머 신학언론 그리고 제이머 신학언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각 신학들은 새로운 신학의 분야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ESG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ESG는 주님과 함께 천하 경영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인데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에 ESG를 합한 조합어이고요. ESG는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 경제양극화, 기업 언어의 갑질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 경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기업인들이 위기의식에서 나온 지표이기도 합니다. ESG는 경영이란 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 단순히 재무적 성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과거에는, 앞으로는 해당 기업이 얼마나 친화적이었는지, 사회적으로 기여했는지,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한지 등을 고려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즉 착한 기업을 걸러내겠다는 것이 ESG 경영 기법이고요.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환경의 E, 사회의 S, 지배구조의 G,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는 ESG는 기업이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의 장기적으로 성과가 일어날 것인가, 투자할 만한가, 그런 데 참고하겠다라는 것이죠.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ESG의 약자입니다. 환경은 기후변화 영향, 사업장 환경오염, 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이 있고요. 사회의 경우는 인적자원관리, 산업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 서비스의 안정성, 공정경제 등이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지배구조 형성 및 완성까지 및 운영의 투명성,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 등이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걸려 있죠. 경영권을 승계받는데 관련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니 뭐니 해서 아주 골치 아픈 것들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과 사회의 경우에, 지금까지 사회의 경우에는 특히 이 산업안전 법도 지금 많이 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영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하도 오랜 동안 아주 굉장히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거, 뭐 친환경 제품이라 그러면은 근자에 일어났던 것 중에 가습기 문제 있죠. 그걸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ESG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틀린데 비슷한 것은 기업과 그 외 조직의 사회적 호혜성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공유가치 창출, 기업 시민의식,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트리플 보텀 라인 등이 있습니다. 왜 ESG에 주목해야 할까요? 조선비즈 보도기사인데요. 국민연금 기금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 횡령 배임 기업 이사 해임 가능이라는 보도 제목을 뽑았고요. 연합뉴스에서는 ESG 평가 우수한 기업이 실적, 주가 급락 위험성 낮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ESG는 중요한 주제인가?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저는 여기 위가 아니라 바다 반대편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빈말로 내 어린 시절과 내 꿈을 앗아가서라고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 해인 2020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문제로 거론될 만큼 쟁점화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만을 기대하던 기존의 가치관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이 책임 경영 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우리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안전하고 친환경적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 공정한 거래관계를 요구하는 당사자와 조정을 자처하는 정부, 환경 친화적 운영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자원사용 감축을 통해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는 기업이 환경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할수록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건수 또한 감소하였고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환경위험 노출 투자 발 빼겠다. 석탄 생산기업을 포함해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높은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발을 빼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레리 핑크 블랙락 CEO 발언인데요. 블랙락은 미국에 본사를 둔 7조 달러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이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투자 결정을 할 때 ESG를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연기금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해외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투자금을 회수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시장 또한 이해홍하듯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미국 등 선진국 투자자들도 ESG를 따져봐서 착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ESG 책임 투자 금액 도표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일본에서 토탈이 2014년에 증가율이 38%, 16년에 25%, 18년에 34% 등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은 증가율이 아주 독보적으로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 1200, 800, 360 등 이 책임 투자 금액이 이렇게 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들을 보더라도
ESG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ESG 평가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AG 네트워크스, AK 홀딩스, BGF 리테일 등 해가지고 ESG 등급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3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굉장히 좋네요. BNK 금융지주, 뭐 여기야 금융회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뭐 그 석탄이나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주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은 ESG 등급이 좀 나쁘겠죠. 환경은 나쁘겠죠. 그러나 사회와 지배구조는 또 다른 문제이죠. 이런 식으로 ESG 등급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도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ESG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를 좀 보겠는데요. ESG 이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규제하는 국가별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비재무정보 공개를 포괄하는 개정안 자본시장 개정법 개정안이 입법 대기 중인데 언제 될까요? 대통령이 2010년 1월 신년사 중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ESG 활성화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총회에서 집합투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기금을 관리하는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영에 관여를 하겠다는 거죠.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오너갑질, 뭐 이제 그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회사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발동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기관 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19개 국가 2개 글로벌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2016년 말에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참여하겠다고. 국민연금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이죠. 18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고 수탁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책임 투자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 ESG 관리 기준 효과성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고 하지만 매년 성장하면서 그 기준도 보다 정교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최태원 회장이 강조한 ESG가 뭐길래 현대차도 삼성 선택 아닌 필수 조선비즈 보도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등 종전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평가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업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식적으로 늘 많이 강조하는 말인데요. 도쿄 포럼에서 인간이 탐욕과 이기심이 환경 문제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까지 불러왔다.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 즉 ESG 경영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도쿄 포럼에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 전체에서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각 그 회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장단 임원 인사에도 ESG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보도고요. SK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ESG에 주목하는 이유, 앞으로 ESG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경영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 석탄화학 발전 관련 사업 신규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물산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려고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잘릴 수 있습니다. 생각 잘 하십시오. 하나 같은 경우에 분산탄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ESG 투자를 확대해서 지속경영 가능 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그룹들 현대차그룹, 포스코, 현대제철, 롯데, 칼텍스 등도 ES 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이고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 회장이 되었는데요. ESG 전도사답게 중점 사업으로 할 것이 예상된다는 디지털 타임스의 보도인데요. 최 회장은 2016년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이미 시작한 바 있습니다. 더블 보텀 라인 경영을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인데 SK의 최 회장은 거기에 정유, 석유화학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는 환경과 관련해서 바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블 보텀 라인이라는 독자적인 그런 것, 사회적 가치는 그대로 이제 ESG의 두 번째 S에 해당되는 것은 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사업 구조 때문에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라는 걸로 더블 보텀 라인이라는 이제 독자적인 경영을 구축을 했다 이겁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SK 최 회장 발언입니다. 기업이 ESG 경영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새로운 규칙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대한 상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이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기사입니다. 기업인들이 덩치를 키워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인식이 컸던 것이 사실이죠. 기업인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 주어진 새로운 역할과 책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최태원 회장 작년에 경북 안동 인문가치 포럼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이윤을 1순위로 추구해왔죠. 아직도 박정희 정부의 그 산업화의 경제성과에 그 가치가 꽂혀 있는 분들은 독재를 해서라도 경제성장하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세상은 완전히 지났습니다. 종업원으로 불러왔죠. 회사에서 사람을 기업에 이윤을 내는 생산의 동반자가 아니라 종업원, 이렇게 돈 주고서는 부려먹는 사람 정도로 써왔잖아요. 종업원은 노동자인 동시에 기업 이윤의 생산자의 동반자였던 거죠. 근데 기업 이윤 생산자의 동반자라는 것보다 일 부려먹는 사람, 그런 측면이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들을 위탁자로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왜?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시려고 위탁자로 청지기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축복명령입니다. 축복명령은 제이모 신학원론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의 신앙 핵심 주제 세 가지의 첫 번째입니다.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명령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내용은 세 가지인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명령이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재벌의 갑질과 사익을 위한 일탈들 한번 볼까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그룹 회장 아들 김동선 폭행 폭언.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 보복 폭행, 그 아들 때렸다고 쇠파이프로 막 때렸죠.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사내 갑질. 여긴 뭐 아주 굉장한 갑질이었죠. 대림산업 전 현직 임직원 금품 요구.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보복 영업. 이걸로 인해서 미스터피자 아주 굉장히 경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체인점들은 뭡니까? 이 갑질한 것 때문에 졸지에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현대알루미늄 회장 운전기사 폭행. 운전기사 이름 대신 욕설로 뭐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CJ 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 비서실장 갑질 성희롱. 로레알 코리아 이사 직원에게 갑질 모욕. LG U+ 권영수 부회장 하청업체 상대 갑질. 종군당 이장한 회장 운전기사 상대 갑질. 이외에 상당히 많은 보도들, 갑질들이 있었죠. 경제 양극화, 대기업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각종 질병들, 이로 인한 문제들이 누적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 고치심의 영역은 결국 정치가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오늘 주제인 ESG의 아주 중요한 논점과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해야 한다라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람이 완전한 자연환경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나죠. 그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게 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구원을 고대하는 피조물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이윤을 1순위로 추구해왔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하 경영을 하려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SG,
앞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아주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고 앞으로 더 강화되어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가는 천하경영을 하려는 기독교인들 ESG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이머 신학원론은 새로운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저와 함께 구독하시고 기독교가 존경받는 종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갑시다. 감사드립니다.